주차권 한 장 때문에 은행 한 지점이 통째로 사라지고 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 테니 혹시 중간에 끊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마음속으로만 이어듣기를 살짝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주차권 하나 주세요.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친 노인이 은행 창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창구 여직원 송미래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툭 던지듯 말했죠. 그래, 그럼 출금하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전기 예금에 가입해 주시오.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노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옆 창구 남자 직원 최동수가 끼어들었습니다. 2억이요. 할아버지, 2억 있으시면 저는 여기 지점장도 아니고 은행장입니다. 웃음소리가 창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면바지, 때탄 운동화, 사람들은 모두 노인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욕이란 모욕은 한 번에 다 맞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비웃음을 듣고 있는 이 노인이 이 은행 최대 예금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 지점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돼지 30마리쯤은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넓은 마당, 그 위에 자리 잡은 단정한 2층 양옥집. 72 박철수는 침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 햇살에 고풍스러운 격돌 외벽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오늘은 뭐 입을까? 옷장을 여니 값비싼 양복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만 철수의 손은 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면바지와 회색 점퍼로 향했습니다. 10년도 넘은 옷이었지만 입기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보, 그 옷 말고 좀 멀쩡한 거 입어요. 아내 순이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LP판 가게 갈 건데 편한 게 최고지. 차고에는 값비싼 차 2대와 빨간색 경차 1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값비싼 벤츠,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낡은 마티즈. 철수는 주저없이 마티즈 열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내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차였지만 막상 타보니 동네 다니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하늘 저축은행에서 이자가 입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저축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총 예금 잔액 2247억 원. 오랫동안 쌓아둔 숫자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하던 친구가 저축은행을 열면서 처음 300억을 맡겨달라 부탁했고 그 뒤로도 조금씩 100억, 200억을 더 넣다 보니 언젠가부터 숫자 앞자리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은 회사를 팔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 은행과 이어진 건 단 하나, 이 계좌뿐이었죠. 그래도 이자는 꼬박꼬박 잘 들어왔습니다. 말도 없이 옮길 이유는 없었죠. 오늘은 비나 하나 더 사볼까? 철수는 가볍게 마티즈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달리던 마티즈가 하늘 저축은행이 있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평소에 주차하던 곳은 공사 중이라 철수는 은행 건물 옆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구에는 건물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마티즈를 들이밀자 그가 손을 번쩍 들며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관리인은 빤히 마티즈를 위아래로 긁힌 범퍼, 살짝 찌그러진 문짝, 낡은 빨간 차, 어디 가시려고요? 주차하려고요. 옆 가게 좀 갔다가 은행도 들를 건데요. 주차는 은행 업무 보실 때만 됩니다. 말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죠. 이따가 예금 상품도 좀 물어볼 건데요. 철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보러 오시는 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관리인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얌체처럼 주차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얌체라는 말에 철수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은행부터 가면 되지요. 그래도 차는 저 구석에 대세요. 관리인은 주차장 안쪽 맨 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빈자리 많은데 왜 맨 끝까지 가야 하나요? 여기는 VIP 자리예요. 벤츠나 BMW 같은 차들이 되는 곳이거든요. 관리인은 마티즈를 한번 쳐다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철수는 왼쪽 무릎을 손으로 살짝 쓸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여기다 대면 안 될까요? 그러자 관리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더 천천히 걸으시면 되죠. 경차는 저쪽입니다. 그 뒤에서 흰색 벤츠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니다. 벤츠는 자연스럽게 정문 바로 앞자리에 주차를 했고 마티즈는 말없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철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대기석에는 손님이 몇 명뿐이었습니다. 앞사람이 창구로 불리자 곧 철수의 번호도 떴습니다. 3번 창구로 오세요. 3번 창구에는 30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 송미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주차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해진 바지, 주름진 얼굴. 주차권이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밖에 관리인이 은행 업무 보고 주차권 받아오라고 해서요. 주차권은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시는 분께만 드려요. 얼마부터요? 100만 원 이상 예금하셔야죠. 사실 적금은 10,000원부터도 가능했지만 미래는 일부러 예금 기준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차림의 노인이 큰 돈을 맡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출금은 안 됩니까? 철수의 물음에 미래는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주차권 때문에 출금하시게요. 그녀는 그제야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호기심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뿐이었죠. 일단 출금하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1년짜리 전기 예금에 넣겠습니다. 통장 있으세요? 미래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통장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금하시려고요? 휴대폰에 앱이 있으니 계좌번호 확인하고 출금해 주면 되지요. 할아버지가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고요.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철수는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켰습니다. 그 순간 배터리가 꺼져 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군. 미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분증으로는 안 됩니까? 신분증으로도 되긴 하는데요. 미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100만 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철수 뒤에는
한 명뿐이었지만 미래는 굳이 고개를 돌려 줄이 길다는 듯 연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점심시간을 앞둔 듯 손목시계를 힐끔 보면서 말이었죠.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신분증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2억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래는 잘못 들었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2억 인출하겠습니다. 미래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00원이요. 웃음소리가 창구 안으로 번졌습니다. 아니, 2,000억입니다. 철수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주변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도 적당히 하셔야죠. 2,000원이면 주차비도 안 돼요. 옆 창구 남자 직원 최동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래 씨, 무슨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2,000억 찾으러 오셨대요. 동수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늘 만우절인가요?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뜨거운 분노 때문이었죠. 웃지 말고 확인하고 인출해 주시오. 미래는 마지못해 출금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금액이랑 이름 쓰세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2,000억 원. 미래는 신청서를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이걸 쓰셨어요. 옆 직원들에게 보여주자 창구 안쪽이 한 번 더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2,000억 있으시면 나는 은행장이라니까요. 동수의 말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비웃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지점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돈을 맡겨온 사람이라는 걸요. 미래는 결국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리고 마지못해 계좌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내기나 할까요? 동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10만 원 있다고 봅니다. 저 5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둘의 대화에 뒤쪽 직원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 겁니다. 창구 안쪽에서 킬킬대는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그저 묵묵히 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계좌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얇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본 동수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한가운데 선명하게 적혀 있는 숫자. 예금, 잔액 2,247억 원. 미래는 숫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1,000,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2,247억.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창백한 침묵이 창구 안쪽을 덮었습니다. 그 지점장 장민석이 사무실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래와 동수의 굳은 얼굴,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잔액. 민석은 한 번 더 눈을 비볐습니다. 2,247억. 그 계좌 개설일을 확인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거래해 온 최대 예금주, 본점에서도 따로 관리하라는 전설 같은 고객. 그리고 지금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 낡은 점퍼 차림에 놓인 민석은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는 창구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철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이 노인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다른 고객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석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사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그 말에 미래와 동수는 그제야 다리를 떨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차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무시한 일, 2천억 인출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여럿이서 비웃은 일, 경찰을 타고 왔다는 이유로 계좌도 열어보기 전에 가난한 사람 취급한 일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철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허리 펴세요.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결론은 하나입니다. 2천억 전에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지점장실로 옮겨졌습니다. 회장님,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체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민석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철수가 잘랐습니다. 사람을 돈 액수로만 보는 은행에 이제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인부터 창구 직원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제 마음이 편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억이 빠져나가면 지점의 신용도는 물론 본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철수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짧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늘 저축은행 서부 지점, 최대 예금주, 자금 이탈로, 지점, 통폐합 논의, 은행 안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천억 인출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예금주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돈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큰손이 돈 빼면 보통 이유가 있던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전액 인출을 요구하는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점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본점에서는 지점 폐쇄와 건물 매각을 결정했고 많은 직원들이 다른 지점으로 밀려나거나 자리 자체를 잃었습니다. 송미래와 최동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 발령을 거쳐 결국 은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다 안쪽에서 서빙을 하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나르는 여자 송미래였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구에서 고개도 들지 않던 그 여자가 이제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숙이며 서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 동안 미래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결국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는 배웠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떡볶이를 다 먹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벌 받을 만큼 벌 받았구나. 얼마 뒤 하늘 저축은행이 있던 그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점, 폐쇄, 건물은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부동산 중개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현금으로요. 중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억이 빠져나간 은행 건물은 그 2천억의 주인 손에 머머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새로운 저축은행이 그 건물 1층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은행장은 철수에게 조건 한 가지만을 들었습니다. 직원을 직접 뽑게 해 주십시오. 대신 제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에게 면접 기회만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사람을 잘못 대하고 크게 반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사람입니다. 은행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다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송미래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이번엔 쟁반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기는 저축은행입니다. 내가 면접 기회를 한번 열어두었습니다. 최종 합격은 당신 실력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달라지려 하는 사람까지 버려야 한다고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공사 현장 한켠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땀을 닦던 그가 마티즈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멀뚱히 서 있다가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철수는 그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 운전 기사로 일해 볼 생각 있습니까? 동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동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수는 철수의 운전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즈든 롤스로이스든 어떤 차를 맡겨도 똑같이 정성껏 닦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 때 새로 문을 연 저축은행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지점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전 기사로 일하는 청년인데 은행 일도 해본 사람입니다. 한번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점장은 그의 성실함을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다시 한번 창구에 앉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은행이 문을 연 첫날, 낡은 점퍼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은행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원경찰로 새로 일하게 된 예전 관리인이 급히 달려가 문을 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들어오세요. 주차장에서 경찰을 구석으로 몰던 그 손이 이제는 가장 먼저 문을 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창구에는 송미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툼하게 접어온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괜찮은 예금에 넣고 싶어요. 미래는 마치 자기 일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숫자는 낮춰 말하고 위험성은 크게 말하며 할머니가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옆 창고에서는 최동수가 젊은 손님에게 똑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장 차림이든 작업복이든 교복이든 이제 이 은행에서는 누가 들어와도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잠시 뒤 대기석 한켠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미래가 그를 발견하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동수도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군요. 덕분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순간 겹쳐 나왔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차권 하나 부탁합시다. 미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계좌에서 100만 원만 빼서 1년짜리 예금에 다시 넣어드릴까요? 그래, 주시오. 철수는 장난스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주차권 한 장 받으러 왔으니 말이오. 창구 안쪽에서 잔잔한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웃음에는 비웃음도 조롱도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철수는 푸른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주차장에는 경차도 고급차도 구석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었고 청원 경찰은 모든 차에 똑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 철수는 마티즈에 올라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어디선가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속으로만 작게 웃었습니다.